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뭐 생각지 않게 갑자기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뭐 언론사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기자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서 뭐 이제 저하고 관련이 없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전화를 물어보시길래 처음에 이제 저는 그쪽이 제 담당이 아니라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했는데 그냥 계속 그래도 그냥 뭐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뭐 어쨌든 같은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두 마디 해줄 게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굳이 그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럴듯한 것 같아서 물론 뭐 이렇게 주식을 제가 주업이 아니니까 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고요. 그냥 참고로 혹시 뭐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참고 삼으시라고 갑자기 좀 피를 받아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쨌든 새해 들어서 미국 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옆 나라 일본 시장도 좋고 한데 한국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빌빌대냐 뭐 그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동북아 3국 있잖아요. 한중일 삼국지에서 일단은 일본이 지금 이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들이 그 큰 자금들이 이제 이쪽 삼국 중에서 주로 일본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뭐 당연히 일단은 중국을 지금 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서방 자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중국 경제도 그렇고 체제에 대한 약간 불안감, 뭐 정치적인 체제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미중 분쟁이나 뭐 대만 그 양안 관계 등등 그런 이슈로 정치 외교적인 이슈로 인해서 약간 중국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국이 어쨌든 중국 경제하고의 이제 연관 관계가 가장 높고 중국 경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같이 이제 단체 기업 같듯이 그냥 이렇게 꾸러미로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을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뭐 한국도 뭐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도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내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최근에 주식하시는 뭐 서학개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국인들도 뭐 다들 미국 주식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본 주가 좋으니까 일본 주식한다고 다 돈 싸고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 시장이 뭐 좋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왜 그렇게 계속 좋냐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큰 시장으로 놓고 보면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나머지 이렇게 이머징 전체 뭐 그 정도 크게 권역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뭐 유럽도 뭐 별로 경기가 미국만큼은 좋지 않죠. 그냥 꾸역꾸역 유지는 되고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너지 부담 뭐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유럽 경기도 뭐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자금들이 이제 유럽은 좀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크게 봐서 미국, 유럽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은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미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려왔지만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높은 다시 4% 미 국채 10년 기준으로 4% 이상 올라갔죠. 그러면은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수익률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 그 돈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달러 강세와 뭐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자기네들이 어쨌든 경제, 금융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뭐 상당히 좀 미국도 보면 돌아가는 판이 별로죠. 그 다음에 외교나 뭐 그런 것도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뭐 전황도 별로 이렇게 뭐 시원하지도 않고 중동에서도 뭐 계속 뭐 분쟁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차피 욕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거기에 계속 개입될 수밖에 없고 뭔가 속 시원하게 정치, 외교, 군사 부분에서는 뭐 보여줄 만한 게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금융밖에 없고 뭐 사실은 그 금융 헤게모니를 결국은 놓지 않고 유지를 해야지만이 미국이 어쨌든 간에 글로벌 넘버원 슈퍼파워로서의 어쨌든 명맥을 어쨌든 그래도 뭐 지는 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썩어도 준치라고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아직도 높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지탱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니 뭐지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좀 시장을 좀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나름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구독자분들하고 뭐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제 퇴근기 시간임에도 해서 이렇게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